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부터 전달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시사 이슈는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2시에 진행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를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라면서 종전선언 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과는 달라진 것인데요. 당시 연설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가감한 조치들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결국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 자신의 최대 치적이었던 이 남북 관계가 악화기로 놓이게 되자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이제 파격 카드를 통해 북한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이 올해 6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북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따라서 남북 관계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그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2018년 6월 12일 이제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문 대통령의 구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신고가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예. 북한의 핵신고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문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또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이제 각종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역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보여질 때 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보다 먼저 연설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같이 이제는 큰 이슈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외교적 정치적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적 차원에서라도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같이 북한을 둘러싼 주요 상대국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추가 발언이 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나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한 것인데요. 결국 만천하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에 대해 일단 외교부에서는 정상에 유엔 총회 연설 문안을 놓고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건 연설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종전선언 이슈가 이게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2019년 2월이었나요? 그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좀 국제적인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1년 7개월 만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1년 7개월 만에 독자적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측면에는 꺼져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종전선언의 이해 당사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 역시도 쉽지 않은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장 직접 핵보유국의 지위를 언급하면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더 이상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북한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새로이 스가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과의 갈등 상황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더욱이 스가 역시 아베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현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태도를 취할 겁니다. 또한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무한 경쟁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 대화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 모습입니다. 네. 결국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북한과 미국, 일본과 중국, 주요 관련국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어쩌면 악화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며 북한의 하해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핵화 조건 없는 종전 선언은 대북 제재의 결정권을 가진 이 미국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이 이를 화해 메시지로 받아들여 적극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리서비스 차원의 희망 고문으로 받아들여 대화의 문을 더욱 굳게 닫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조건 없는 종전 선언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입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그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그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어제죠. 23일에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박건계 의원 그리고 김병욱 의원, 박주민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박건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 사건의 본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유린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네. 박주민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가정이다라고 해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김병욱 의원도 국회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1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제 현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도 여당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 이러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결국 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소된 주요 범죄명을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그리고 방송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이를 법률상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CCTV 영상을 통해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검찰이 폭행으로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다 확인을 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당이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야당은 다수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각자의 물리적 충돌을 정당화하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박덕흠 의원 전격 탈당입니다. 어제 전격 탈당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피감 기관으로부터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 해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덕흠 의원이 이제는 잦은 탈당을 했습니다. 특히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나의 활동과 나의 상임위 활동과 공사 수준은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조차도 손절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이제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근데 이제 국토교통위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참 이게 어떻게 그쪽으로 또 가시게 되셨는지. 예. 자, 일단 더 계속 또 지켜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